푸른밤 종윤입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대학생 3만 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에 대해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결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대요. 사람이 성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대학의 간판도 좋은 집안 환경도 재능도 아니고요, 살면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났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하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대요.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의 힘, 이런 걸 뜻하는 말로 쓰인다고 하는데, 이 회복 탄력성은 긍정적인 생각을 생활화할 때 길러지는 힘이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겠죠.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닌데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어주면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잘하고 싶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말의 힘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11월 1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1월 13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토리 켈리의 Colors of the Wind 였습니다. 그래요.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높군요. 삶의 질을 결정짓는, 그리고 성공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진짜 쉽지 않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나를 믿어주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장래적인 부분, 일적인 부분 믿어주는, 혹은 아니면 인간관계의 부분을 믿어주는 사람, 아니면 애정에 관련되어 있는 사랑에 대한 부분을 믿어주는 사람, 이런 게 또 따로따로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일단 저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고, 또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이제 전적으로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을 할 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일할 때는 저도 저를 잘 안 믿는 편이어서,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좀 되게 그러긴 한 편인데, 어찌 보면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일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의심이나 여지를 좀 두고 생각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푸른밤 더 라이브 함께하는 날입니다. 좀 독특한 조합이네요. 오늘은 어쿠스틱과 힙합의 만남인데요. 꿀성대 싱어송라이터 디어씨와 언프리티 랩스타의 미녀 래퍼죠, 키썸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부터 2016년 1월 10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젊음의 행진에 초대합니다. 신보라, 정가희, 조형균, 박광선 씨 등이 출연을 하고요. 장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11월 19일 목요일 8시 티켓 준비했습니다. 오픈런으로 진행 중인 연극 옥탑방 고양이에도 초대를 합니다. 11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50분, 장소는 대학로 틴틴홀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국내 최고 최대의 독립영화 축제인 서울 독립영화제 2015에 초대를 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CGV 아트하우스 압구정과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개최가 되고요.
영화제 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당일 상연작 티켓을 현장에서 교환하실 수 있는 초대권을 준비했습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세종 웰메이드, 다우닝 산업, 트랙스타, 롯데관광개발, 글로리아 교육재단, 생상, 베스킨라빈스, 환인제약, 평안 LNCPAT, 재능교육, 주식회사 하림, 속쓰리맨 갤포스, 삼보테크노타워, KDB 대우증권과 함께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영어 쉽지 않죠? 10분 이해합니다. 나도 영어 회화 부담돼요. 10분 이해합니다. 나도 집중력이 약해서 자꾸 딴짓을. 10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루 10분 말 문제 트이는 영어 회화 야나두. 야나두 영어 할 수 있다. 야나두. 체리 주빌레냐 아몬드 봉봉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슈팅 스타냐 엄마는 외계인이냐 그것이 문제. 아우 니들이 제일 문제야. 내가 먼저 주문하면 안 될까? 주문은 여유롭게, 픽업은 바로바로. 해피포인트 앱에서 미리 주문하고 매장에서 바로 받는 베스킨라빈스 해피 오더. 전 제품 할인에 추가 적립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갖고 온 노래는요 좀 유명하기도 했고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오랫동안 앨범을 낸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영국 아티스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Seal이라는 아티스트고요. Do You Ever라는 곡 가져왔어요. 이번에 세븐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했어요. 11월 달에. 네, 그래가지고 그냥 목소리 너무 좋고 일단 그냥 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편곡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피아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점차 이제 좀 열려가면서 소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컬과 함께 기승전결을 뚜렷하게 그리는 그런 곡이어서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앞에 피아노 박자도 좀 재밌고요. 되게 천천히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다가 갑자기 세 번째, 네 번째 박자에서 좀 꽈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재밌었던 곡입니다. 자, 노래를 들어볼까요? Seal의 Do You Ever 듣겠습니다. She don't get it, he just let it slip away. 'Cause all they've been doing is losing it night and day. Breaking up is harder when you have a... Seal의 Do You Ever 듣고 오셨습니다. 뒤에 나오는 현도 되게 멋있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60년도에 태어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자, 사연 좀 더 만날게요. 8997님, 여자친구가 라섹 수술을 했는데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휴대폰에 미니를 깔아줬어요. 저는 방송을 자주 듣거든요. 여자친구가 재밌다며 좋아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들을 것 같대요. 지금도 듣고 있을 텐데 청취자 늘린 기념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유미야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축하드리고요. 뭘 축하하는 거지 내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축하해요. 예, 돈독해진 두 분의 사이도 축하드리고 라섹 수술 잘 자리 잡길 바라고요. 어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자친구분.
푸른밤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면 진짜 너무 감사하죠. 늦은 시간이라 이게 또 매일매일 들기 힘드시더라도 가끔 생각나면 여자친구분도 사연 보내주신 8997님도 자주자주 와주시길 바랍니다. 김채은님, 쫑디, 저 오늘 음악 수행평가로 UNI를 불렀어요. 비록 반주보다 음을 높게 잡아 망한 것 같지만 쫑디가 청취자를 위해 만든 노래를 듣고 제가 느낀 감정을 노래로 다시 불러보니까 고맙고 새로웠어요. 앞으로도 소통을 할 수 있는 노래 많이 만들어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반주보다 음을 높게 잡았다고요? 예. 학교에서 노래 혹은 뭐 연주로 이제 자율수행평가 같은 거 하잖아요. 저는 그때도 노래를 불렀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은님. 6908님. 저녁에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서 연극도 보고 치킨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짜 많이 웃었네요. 친구는 이번에 영국 배우라는 꿈을 향해 2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친구에게 끝까지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고 싶네요. 쫑디도 제 친구에게 힘 좀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힘내십시오.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 멋있어요. 언제든 멋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됐든, 그리고 또 몇 번째 도전이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이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진하경님, 쫑디, 곧 군대 간 남친이 휴가를 나와서 1일 1식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갑자기 식욕이 터져서 혼자 보쌈을 다 먹었어요. 다이어트 어떡하죠? 이틀 굶으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염분을 최대한 줄이는 게 1일 1식보다도 사실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순간적인 붓기를 빼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좀 많이 줄이시고 유산소 좀 많이 하세요. 예. 급하게 할 때는 그게 가장 좋긴 해요. 짠 거 안 드시고, 탄수화물 줄이시고. 이게 몸에 좀 무리가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이틀 정도라고 하시니까 급하게 또 필요할 때는 이런 방법도 좀 도움이 되겠죠. 4840님, 전공 시험도 있고 과제도 많은데요. 홀로 키워주신 어머니께 손 벌리기 싫어서 알바도 포기 못하고 새벽까지 공부하려니 괜히 서럽네요. 위로가 될 만한 노래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예, 시험도 있고 과제도 많고 또 이래저래 삶에 있어서 힘든 부분들도 많고 그럴 텐데 그러다 보면 큰일이 없어도 되게 서러울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살면서 그런 걸 안 겪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면은 4840님도 잘 이겨내시고 또 보란듯이 더 멋지게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유진님, 미움받지 않으려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를 하고 하고 싶은 말들을 아끼는 사람은 가식적인 걸까요? 쫑디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을 해본 적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글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하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근데 그런 모습들을 너 가식이야, 솔직하게 말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면 어찌 보면 그건 이기적인 걸 수도 있거든요. 되게 이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제가 쉽게 대답을 드리기 힘드네요.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말을 아끼고 이런 사람들은 저는 나쁘게 보진 않아요.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선. 예. 뭐 물론 사람이야 직접 만나보고 또 겪어봐야 아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김혜인님, 저는 라디오도 좋아하고 일기 쓰는 것도 좋아하고 감성적인 글들을 좋아하는데요. 남자친구가 질색팔색을 해요. 4년 넘게 사귀면서 입맛이나 가치관은 서로에게 맞춰가고 있지만 이 부분은 잘 안 바뀌네요. 남자친구와 같이 라디오를 듣고 시집을 읽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근데 이거는 싫어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문화의 기호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4년이 넘었는데도 좀 쉽게 안 바뀐다면 어떠한 큰 계기가 없으면 힘들 것 같은데
글쎄요. 저도 되게 감성적인 글, 뭐 라디오 혹은 뭐 시집이나든지 그런 좀 되게 감성 충만한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누군가한테 이걸 강요하는 순간부터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양쪽이,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옆에서 그냥 그 남자친구분이 너무 막 야 너무 싫어 막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그냥 조용조용히 계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그 사람이 막 야 너 오글거려 막 이런다고 괜히 기죽고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가 그러진 않겠지만 말이죠. 네. 자, 노래 들을까요? 이스턴 사이드킥의 굴절률 듣겠습니다. 관악기가 울리는 군 늦어도 분 뒤면은 쉬러 가겠네 The hip of a hip hip hop, you don't stop. Rock it out, baby, rubber to the boogity bang bang, the boogie to the boogity beat. 빠르게 변하는 가요계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음악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하는 것도 뮤지션이 가진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푸른밤 더 라이브, 그냥 좋아하는 음악을 했을 뿐인데 천천히 사람들이 알아봐주기 시작을 했고요.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숨겨진 보석이라고 불리는 싱어송라이터 디어씨 그리고 래퍼 키썸씨와 함께합니다. 네, 예상치 못한 뮤지션들의 조합을 만날 수 있죠. 푸른밤 더 라이브, 어쿠스틱과 힙합의 만남입니다. 디어씨 그리고 키썸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신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두 분 다 엄청 팬이어서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되게 너무 감사하고 사실 디어 씨는 저는 이 음악만 알고 있었고 네. 얼굴은 몰랐었는데. 저도요. 그죠. 그래서 누구시지 하고 이제 CD를 봤는데 디오.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두 분 다 실망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그건 네. 아닙니다. 어쨌든 자, 두 분 다 이제 네. 푸른밤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우리 가족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푸른밤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곡을 쓰고 또 그 곡을 노래하는 가수 디어라고 합니다. 어머, 반갑습니다. 진중하셔. 어머, 세상에. 목소리부터 벌써 네네네. 어쿠스틱이야. 깜짝 놀랐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네네. 되게 숫기가 없는데 이제 방송 딱 들어가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격이. 정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키썸입니다. 안녕. 네. 키썸 씨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디어 씨도 와주셨고 사실 저는 두 분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네. 디어 씨 노래 너무 좋아하고 키썸 씨는 푸른밤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두 분이어서 오늘 또 기대가 되고요. 자, 어떤 음악을 본인들이 하시는지 네. 가족분들에게 조금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냈던 앨범들은 거의 다 서정적인 그런 곡을 썼는데 목소리도 너무 서정적이세요. 보통... 진짜. 벌써 네. 빠져들 것 같아. 목이 아파서. 네, 그런 곡들을 주로 쓰는. 네, 질문이 뭐였죠? 본인이 하는 음악의 스타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네, 저는 보통 서정적인 음악을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네네. 그런 곡들을 쓰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때부터 네. 그렇게 음악 계속 해와 그러셨구나. 네. 키썸 씨는요? 저는 달달한 힙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내면에 엄청난 스웨그가 숨겨져 있는데 조금 물이 오르면 뭔가 물이 오면 그게 빵 터져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알겠어요. 네네. 언젠가 터질 때 꼭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직전에 네, 놀라지 않게 우리 네네. 디어 씨 많이 놀라시니까 계속 디어 씨 놀랄 수 있어요. 네. 알겠죠? 네. 자, 그래요. 두 분 나와주셨으니까 사실
같은 장르를 하시는 분들을 모실 때도 있고 네. 그런데 오늘은 어찌 보면 좀 색이 많이 다른 네네. 두 장르의 이 아티스트 분들을 모셨어요. 서로의 음악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키썸 씨는? 저는 디어 씨 네. 굿나잇이라는 노래 되게 좋아해요. 아 고맙습니다. 저는 심상치 않아. 주영 오빠랑. 심상치 않아 좋죠. 네.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가 두 분 다 근데 좀 달달한 느낌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공통점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네. 키썸 씨 같은 경우에도 좀 뭔가 음악 안에서 좀 스윗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힙합 랩을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 디어 씨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자, 이름 뜻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디어 네. 어떤 뜻인가요? 디어라는 이름을 짓기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디어라는 이름이 어떤 좀 의미를 좀 담으면 좋을까 해서 네. 생각한 게 디어가 보면은 이제 편지의 수신자로 그렇죠.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좋은 메시지를 전해드리겠다 이런 뜻도 있고 중간에 이게 점을 찍은 이유는요. 네. 이게 D를 잘 보시면은 소문자 D가 음표처럼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분 음표. 네네. 그게 이제 음악을 뜻하는 거고 이제 이어 이렇게 해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겠다 이런 동시에 뜻을 갖고 있는. 그럼 이렇게 대문자면 어떡하죠? 그거를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 네네. 올라갈 때마다 대문자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되죠. 네. 나중에 소문자 D는 음표처럼 보인다고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렇게 꼭 좀 생각을 해주시면. 네. 자, 키썸 씨는 이름.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나온 게 키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뮤직이라는 스펠링을 거꾸로 뒤집어서 키썸이 된 건데 그냥 의미도 너무 괜찮고 부르기도 딱 기억에 남아서 키썸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뮤직을 IK로 해서. 네, C를 K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뒤집으면 KISUM. 그렇죠. 네.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도 되게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박하다. 근데 또 랩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떤 문장에 대한 조합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하시니까 또 재밌는 그리고 귀여운 이미지와 또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 나온 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앨범 얘기를 좀 해봐야죠. 또 이제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네. 키썸 얼마 네. 전에 디지털 싱글 디지털 싱글. 네. 네. 러브토크를 발표했어요. 네. 테마가 소녀들의 수다라고 하던데요. 네. 이거는 어떤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얘기하자면 네네. 마마무의 화사 씨가 피처링 예, 예, 해주셨고요. 여자들의 수다를 테마로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한 고민을 화사 씨한테 상담을 하면 화사 씨가 이제 상담을 해주는 상담자 역할로 나왔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금마무리. 네. 이 곡 예전에 한 2주 전, 2주 전에 푸른밤에서 한번 틀었었어요. 소개를 하면서.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이제 피디님이 그 준영 씨 예. 심심타파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그때 CD를 드렸거든요. 정말요? 네, 피디님 보자마자 이렇게.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피디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요. 앞으로도 종종 앨범 네. 나오시면 또 나와주세요. 네. 자, 러브토크라는 연애 이야기가 네. 좀 되는 거죠. 썸이죠. 사귀기 시작한 사귀기 건 아니고. 직전에서 예, 사귀기 직전인 것 같아요. 네. 직전이라고요? 네, 지금요? 아니요. 이 누구랑요? 노래가. 노래가. 네네. 그래요. 이게 여기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곡이라고 이게 근데 80%는 대본에 써 있어서 경험이고. 거의 그런 20%는 편이죠. 그렇죠. 디어 씨는 어떠세요? 음악을 만드실 때 좀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녹이시는지. 네, 보통 일집에 대한 거는 거의 그랬었어요. 있었던 얘기를 네네. 쓴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경험이 또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상상 속에 어떤 단어를 하나 찝으면 그거를 좀 파생시켜서 그런 식으로. 저도 좀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사실 경험을 이제 대입시키는 걸 잘 못해요. 잘 안 녹아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뭔가 그렇게 만든 노래가 그 상대방에게 언젠간 들릴 텐데 미안한 마음도 좀 들고 괜히 그래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만든 곡도 있긴 해요. 자, 그래요. 자,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키썸 씨는 또 이 노래를 많이 알리셨잖아요. 네네. 요즘에 홍보를 많이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키썸 씨를 위해서. 네. 우리가 상당한데요.
요즘은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언니 나 노래 나와서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해서도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너무 고맙죠. 뭐 요즘도 연락을 자주 하시는 거죠? 네네. 얼마 전에도 만나고 연락도 하고 그랬죠. 그랬군요. 사실 저도 언프리티 랩스타 되게 재밌게 봤어가지고 저야 뭐 물론 힙합이나 랩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중들도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디어 씨도 보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어울려요. 봤다 그랬으면 더 놀랄 뻔했어요. 봤습니다. 정말요? 그걸 아마 저의 존재도 심상치 않아요. 주영 씨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아시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 그쵸? 죄송합니다. 걸렸나요? 괜찮아요. 자, 이제 뭐 슬슬 라이브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키썸 씨가 새로 이제 발표를 한 곡이잖아요. 네. 러브 토크에 대해서 좀 이제 라이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곡 소개는 해주셨으니까 화사 씨와 함께한 곡이죠. 네. 자, 오늘 또 라이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키썸 씨 정말 밝으시죠? 에너지가 엄청 넘치네요. 저런 사람들 보면 좀 부럽지 않아요? 너무 부러워. 전 죽어가는데 지금. 자, 준비가 다 되셨으면 라이브로 함께 듣겠습니다. 키썸의 러브 토크 듣겠습니다. 근데 뭔가 달라. 이상해. 느낌이 달라. 처음부터 뭔가 필이 딱 꽂히게 만들어버려 날 줬다 놨다. 나는 지금 얘 손바닥 안 영 알 수가 없어. 걘 바닷속같이 빠지는 게 두려워. 튜브를 줘 빨리. Hey, I just wanna swim in your love. 말해줘 내게만 이렇게 친절한지 아니면 딴 사람에게도 친절하니 아니기를 바래. 난 솔직하게 말해봐. 네 맘은 진짜 모르겠어 난. He's my lover. 자, 키썸의 러브 토크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활기차라.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랩도 너무 잘하시는데 막 중간중간 라디오여서 이게 또 이제 우리 가족분들은 귀로밖에 못 들으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계속 움직이시면서 노래를 불러주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저는 너무 이렇게 또 라이브를 함께해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또 이후로도 좀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곡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디어 씨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너무 통통 튀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탱탱볼이에요. 탱탱볼. 뭔가 딱 들었을 때 목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단 뭔가 집중시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랩은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키썸 씨는 그런 부분이 좀 뛰어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음도 좀 잘 들리고. 자, 그리고 마마무의 화사 씨가 피처링을 했어요. 네. 어떠한 계기로 같이 하게 됐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평소에 마마무님들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같이 콜라보를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앨범을 내는데. 이전에는 사실 뭐 알고 계셨던 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은 샵을 다녀서 안면은 있었는데 그랬구나. 화사 씨와 친하진 않았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 말을 했더니 그래 한번 해보자꾸나 하고. 되게 두 분의 이 케미가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요? 네. 제가 언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잘 맞는. 네네. 네네. 키썸 씨가 언니세요? 네. 그래서 왜요? 아니. 제가 언니인데 되게 좋은 동생을 만든 느낌.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키썸 씨가 94년생이시잖아요. 네. 좋겠다. 에너지가 그래서 그러니까요. 초반의 에너지, 20대 초반의 에너지가 느껴져요. 아이고 초반의 에너지. 왜요? 에? 전 중반이거든요 이제. 저 30대거든요. 예. 어쨌든 네. 그래요. 이 뭐랄까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는 아티스트들이 종종 있는데 키썸 씨도 그렇게 좀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전에는 남성분과도 함께 하신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어떤 분이셨는지. 주영 씨라고 이제 디어 씨 노래도 네네네. 참여한 오빠라고 해도 되나? 네? 오빠라고 해도 되겠죠? 예, 나쁜 거 같은데요. 주영 오빠라고 있는데 오빠면 오빠인 거죠. 제가 주영 오빠 또 노래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래도 주영 오빠랑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게 그러면은 좀 뭐랄까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분은 없었어요. 이제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분들이 참 많았었던. 그렇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좀
음악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 이 보컬은 진짜 누구랑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 봐요. 그냥 뭐 누구랑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같이 하고 싶다 이런 그런 아티스트가 네, 있으신 편이군요. 네네. 그래요. 자, 키썸 씨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디어 씨 같은 경우에도 콜라보레이션 많이 네.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분들과 함께 하셨었는지. 저는 1집에서 이제 브라더스랑 한번 같이 한 적 있고 네. 미니 앨범에서는 제이한 씨랑 같이 한번 한 적 있는데 네네. 콜라보는 글쎄요. 이제 곡 작업할 때 콜라보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어떤 분들? 얼마 전에 이제 신승훈 선배님 앨범이 나오셨는데 네. 그때 이제 타이틀곡 이게나요라는 곡을 같이 네. 작업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라디오이랑 같이 이제 오랜만에 그 곡이랑 또 2AM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과 아니요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요. 그래도 정말 많은 네네. 분들. 신승훈 씨, 뭐 라디 씨, 뭐 2AM 분들. 네. 라디 씨랑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디오 형이랑 곡 작업을 그래도 제일 많이 했는데 보통 승훈이 형이랑 같이 할 때는 같이 만나서 이렇게 네. 감정 호흡하면서 곡을 같이 썼었는데 네네. 라디오 형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지낸 지도 오래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각자 작업실에서 그럼 너가 이제 후렴구를 한번 만들어 봐. 후렴구를 던져주면 메일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네, 하면 이제 벌스 부분에서 라디오 형이 또 색깔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곡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메일링으로 저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좀 편한 부분들도 있고 네, 사실. 맞아요. 근데 같이 있을 때 만드는 어떤 그 시너지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런 부분도 딱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작업의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맞아요. 다르겠죠. 네. 그거에 따라서. 자, 그 너를 그리다라는 곡.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곡 좀 맞습니다. 이야기가 있다고요. 사실 1집을 하면서 좀 편곡적인 부분이나 레코딩적인 부분이나 좀 아쉬운 게 많아서 다시 리믹스 앨범을 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네네네. 하다 보니까 다시 녹음해도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소리 입혀보면 어떨까 하는 찰나에 또 리얼 콜라보가 이제 문을 닫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현 멤버 또 구 멤버의 또 의미 있는 그런 걸 만들면 어떨까 해서 네. 다 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다시 한번 네네네네. 또 부르게 된 거군요. 네. 너를 그리다 저는 가사 너무 좋더라고요. 이 노래 고맙습니다. 가사가 되게 너를 그리다라는 걸 딱 봤을 땐 좀 그리다? 그리워하다? 네. 아니면 뭐 좀 생각하다 뭐 그런 뜻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그냥 직접적으로 그리다. 네, 맞아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너무너무 가사도 좋고 고맙습니다. 달달하고 목소리도 좋고 그랬었는데 지금 바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디어의 노래 너를 그리다 들어보려고 하니까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키썸 씨도 네. 평소에 좋아하시는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라이브를 노래 이렇게 앞에서 이 노래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저야 뭐 물론 남자지만 네.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이런 노래를 불러주면 되게 그 여자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였어요. 너무 가사가 좋더라고요. 자, 부끄러우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그래도 노래 부르면 기가 막히게 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어의 라이브로 함께 하겠습니다. 너를 그리다 들을게요. 왠지 우릴 남기던 셔터 소리보단 왠지 쉽게 남길 수 있는 사진보단 정성을 가득 담아 내 손으로 널 그리고 싶어서 도화지를 펴고 연필을 쥐고 네 얼굴을 보며 Brown eyes, brown hair, round face, small ears 눈을 마주칠 때 붉어지는 볼가시로 맘을 담아 그리죠 Sharp nose, last time red lip like a star 그댈 그리는 내내 내 맘 흔드는 네, 고맙습니다. 이야, 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죠? 최고예요. 제가
무슨 앞서의 한 이야기를 완전 이해하겠죠, 키썸 씨는. 남자친구가 이 노래 불러주면은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이 노래를 알고 있었는데 네. 이 노래가 디어시 노래인지는 몰랐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이 노래 근데 사실 정말 이 브라운 아이 이 부분 딱 네. 들으면 맞아요. 이 노래 맞아요. 이 노래라니. 그 노래 때문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그렇죠. 아, 너무 좋은 부분이잖아요. 어. 많은 사람들 귀에 이제 또 맴돌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니까. 키썸 씨 뭐 너무 좋죠? 너무 네. 좋죠. 아 고맙습니다. 브라운 자, 디어 씨는 역시 또 수줍어 하시더니 네, 노래 부르실 때는 오랜만에 라이브 하니까 지금 현기증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눈을 질끈하고 부르시는데 맞아요. 가사에 맞춰서 계속해서 또 뭔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뭔가 사랑스러운 누군가를 생각하시면서 맞아요. 부르는 것 같아서 한 번이라도 저와 눈이 마주쳤다면 가사를 까먹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눈을 한 번을 안 뜨시더라고요.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키썸 씨 정말 오늘 핑크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네, 모자가 참 핑크색 비글 같아요. 어쨌건 그래요.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일단 광고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윤입니다. 오늘 키썸 씨와 또 디어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비글 한 마리가 있어서 네. 비글이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어떡해요. 네. 앉아주세요. 네. 네. 어쨌든 그래요. 네. 두 분의 라이브를 한 곡씩 또 들어봤고 이후에도 좀 쭉 이어나갈 텐데 자 2부까지 함께 하신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짧게. 갑자기요? 갑자기. 이제 우리 가는 거 아니죠? 아니야. 3부에 다시 만날 건데 네. 디어 씨 짧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지금 헛소리를 잘 안 나 걱정 많이 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자, 키썸 씨는 어떠세요? 저는 종윤 오빠 평소에도 팬이었는데 평소에도? 그러니까 지금 말이 돼. 그래서 원래 긴장을 안 하는데 조금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조금. 3부에서 그럼 긴장 다 풀고 다시 네네네, 만나요. 알겠습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Let's go.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오늘 푸른밤 더 라이브 싱어송라이터 디어 씨 그리고 래퍼 키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키썸 씨는 긴장 좀 풀리셨어요? 네. 야오. 뭐 했는데 풀렸어요? 뭐 했는데 풀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아, 서서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디어 씨는 어떠세요? 아직 긴장이 좀 계속 이렇게 한숨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조금은 조금 잘하시고 그러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오빠가 긴장하는 것 내가 같아요. 긴장하는 것 같아. 그래요. 자, 키썸은 올 한 해 꾸준히 디지털 네, 싱글 발표를 했어요. 월간 키썸이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소문. 네. 몇 곡이나 발표를 하셨고 또 어떻게 또 발표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가 3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쉬지 않고. 네, 쉬지 않고 냈던 것 같아요. 정말 바쁘게. 네. 이렇게 또 한 달에 한 곡씩 낸 이유라든지 그런 게 뚜렷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제가 잠시만요. 제 디지털 싱글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이제 언프리티 앨범이나 이렇게 콜라보나 그런 앨범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광고 음악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좀. 네, 근데 제 디지털 싱글은 2곡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곡씩 내는 거예요. 쉬지 않고 활동한 데 있어서는 좀 콜라보레이션의 의미가 좀 더 있었고. 네. 또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건 사실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그만큼 또 키썸 씨가 또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도 되게 아유. 또 핫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뭐 썸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키썸 씨는 맞아요. 예전부터. 제가 이름이 키썸. 이름이, 죄송해요. 이름이가 키썸이라 네, 그런 건가요? 아, 이름이가 키썸이라 썸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사실 목소리가 그렇게 우울한 노래에 어울리는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뭐예요? 그랬어. 뭐 이런 목소리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랩 주사기 같은 게 되게 잘 어울리죠. 저도 그런 노래를 또 뿅뿅뿅. 해보고 싶어요. 발랄하고. 네. 좀 그렇죠. 찔러주는. 그렇죠. 그리고 사랑 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자제하고. 네. 제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앨범을 좀 준비를 하셔서 네네. 나오시면 또 좋겠죠. 네.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다 주변에서 왜 그런 노래 안 내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낼 거다. 또 준비를 또 하고 타이밍을 잘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요. 좀 좋은 앨범 기대하겠고요. 네. 디어 씨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미니 앨범 네. 이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정규 앨범은 설렘에 관한 이야기. 네. 어떠한 인생의 흐름이었나요? 이별을 한 후 다시 설렘을 느끼는. 제가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 정규 앨범은 이제 설렘에 관한 내용보다는 네. 그냥 사랑에 이제 연애를 하면서 겪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표현한 거였고 이제 미니 앨범에서는 좀 이제 끝자락에 있는 앨범명이 피네인데 피네가 그 음악적 표기로 이제 마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사랑에서도 약간 끝부분을 좀 다룬 미니 앨범에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다음 앨범에 좀 나올 거는 아직까지 못 정하셨어요? 네, 좀 사랑 얘기 말고 다른 걸 하면 어떨까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좋겠죠. 좋죠. 근데 목소리가 너무 달콤해서 무슨 노래를 불러도 다 그러니까요. 무슨 노래를 불러도 좀 다 사랑 이야기로 들릴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디어 씨 같은 경우에 포게츄라는 곡을 불렀었는데 그거를 보고 되게 슬픈 노래거든요. 달달하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목소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맞아요. 키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좀 들은 적 있으세요? 목소리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다든지. 어떤 뭐 이야기? 목소리가 되게 좀 퉁퉁 튀는 랩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뭐 잘 어울린다거나 아니면 이런 걸 할 때는 조금 좀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라든지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막 그런 얘기는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좀 제 위주라 뭐 제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면 그건 다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네. 때 안 어울리면 그냥 안 어울리. 잘 안 하는 편이시겠네요. 잘 안 해요. 근데 하고 싶긴 해요. 도전을 하고 싶긴 한데. 그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조금 이렇게 감성이 좀 차오르는 나이에 해보고 싶어요. 좀 시간이 흘러서. 네. 그래요. 그때 가면 또 좋은 음악들 좀 여러 가지 음악들을 또 들어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분한테 음악을 뭔가 음악이 처음 다가왔었던 시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이 일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음악을 하시는 음악을 일이? 하고 춤을 추고 음악을 듣고 이런 일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노래를 먼저 하게 됐는데 이제 노래를 하다가 랩이라는 장르를 알게 된 거죠. 네네네. 근데 랩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재밌는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재밌어서 무대가 좋아서 랩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차근차근 시작을 했고. 그렇습니다. 디어 씨는 언제 처음 또 계기가 있으셨는지? 저는 초등학교 때 들어가면서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냥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보다는 어떤 걸 하고 싶은 구체적인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음악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교도 음악대학에 진학하게 됐고 그때 진학하고 나서 이제 다른 베이페이스라는 음악을 그 앨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거 감명 깊게 듣고 이렇게 정말 음악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부터 휴학을 하고 미리 장비를 사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작곡을 그때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거군요. 피아노를 되게 잘 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라이브 하실 때 피아노 치시면서 라이브 하시거나 그러기도 하시나요?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공연은 사실 제가 많이 하지 않아요. 여자친구한테만 보여준대요. 여자친구한테만. 제일 부럽다. 어쨌든. 진짜. 그래요. 자, 어쨌든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지 그런 것도 좀 여쭤봤고요.
자,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 그런 거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추구하는 음악의 스타일이라든지. 뭐 힙합에도 사실 장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 중에서도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디어 씨 같은 경우에는 서정적인 음악을 지금 좀 많이 하고 네. 계시는데 네. 사실 장르적인 부분을 얘기했을 때는 되게 네. 넓잖아요. 디어 씨가 하시는 장르의 폭 자체가. 글쎄 제가 장르를 생각하고 곡을 쓰진 않고. 그렇죠. 네. 근데 너를 그리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즈풍이 확실히 많이 네, 네, 나는 네. 곡이고 네. 다른 곡들은 좀 팝 발라드라든지 네, 맞아요. 팝 R&B라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장르의 경계선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좀 하는 거는 지금 있는 색깔이랑 좀 다르게 좀 감각적인 것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락앤롤. 들어서 락보다는 좀 종현 씨의 그런지. 미니 앨범을 너무 좀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좀 좀 비트감 있는 제 미니 앨범은 레트로 펑크 느낌이 좀 많이 살아 있었던 앨범이니까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PBR&B 쪽도 관심이 좀 네네네. 많이 있으시겠네요. 네네. PBR&B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더 위켄드라든지. 이렇게 두 분은 좋아하는 아티스트 있으세요? 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잠시만요. 저는 이게 주제가 자기가 하고 싶은 장르라 그랬잖아요. 저는 트랩을 되게 좋아해요. 트랩 비트. 네, 좋죠. 근데 제 앨범 중에 트랩으로 된 앨범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낸 것 중에. 네네. 키썸의 이름을 갖고서 네네. 나온. 네. 그래서 너무 트랩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컨츄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컨츄리도 네. 좋아하세요?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컨츄리를. 그래서 이 컨츄리 음악에 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컨츄리 랩하는 경우들도 많죠. 네. 요즘엔 샘플링 해갖고 나오는 음악들도 되게 많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네. 알겠습니다. 다음 뭐 앨범 같은 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디어 씨와 키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두 분의 매력 정말 반대인 것 같습니다. 뭐 키썸 씨가 인터뷰하기에 있어서 네. 이번 앨범 가장 키썸스러운 곡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랬나요? 네. 그랬었나? 그랬더라고. 그랬더랍니까? 네. 키썸스럽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가장 키썸스러운 곡이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통통 튀고 들었을 때 이렇게 살랑살랑 어깨를 들썩이는 그런 곡이 가장 키썸스러운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제 이미지도 그렇게 우울한 편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밝아.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그런 키썸 씨, 발랄한 키썸 씨 네. 노래 한 곡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네네. 다음 곡이 어떤 곡인지. 심상치 않아라는 곡이고요. 네. 주영 씨와 함께한 곡입니다. 심상치 않아. 네. 주영 씨와 함께한 곡. 네. 자, 자리해 주시고요. 네네. 아니요. 아까 부르셨어서 그래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썸 네. 주영이 함께한 심상치 않아 라이브로 함께 듣겠습니다. 네. K.I.S. 심상치 않아 나답지 않아 새벽 3시 동네는 잠이 들어 너 잠도 안 자고 내 머릿속을 휘둘러 넌 너를 마치 트램볼레 나를 붕뜨게 해 매일 너 때문에 밤새 뒤척이다 잠 못 자 딱히 한 것 없는데 널 볼 때 땀이 나 감사합니다. 키썸 사랑해요. 너무 좋네요. 세상에. 푸른밤 사랑한다고 해주셨으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심상치 않아라는 노래 들었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디어 씨. 에너지가 넘치고 너무 귀여우신 것 근데 같아요. 무대하실 때도 그렇고 랩하실 때도 네. 상당히 이 뭔가 이 통통 튀는 에너지가 네. 많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감당을 하실 수 없는 그런 표정인데요. 밖에서 PD님께서는 비타민이라고. 감사합니다. 지금 비타민 과다라고. 과다. 오늘 많이 복용했다고. 네, 키썸 씨 덕분에. 감사합니다. 지금 주변 모든 사람들이 되게 밝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들 미소를 띠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키썸의 심상치 않아까지 들어봤고요. 네. 디어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프로듀서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내가 만든 노래 네. 누군가가 또 부를 때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일단
곡을 쓰다 보면은 왜 웃으시는 거예요? 고뇌에 빠지셨어요. 되게 디오 씨는 이야기하실 때 항상 이렇게 되게 너무 진중한 그런 느낌. 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아니 그게 진중하지 않은데 제가 저의 질문에 이렇게 고민을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디오 씨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누군가 부를 때 기분이 어떠신지. 네. 보통 곡을 쓸 때는 이제 자기 목소리만 생각하고 쓰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입혔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좀 더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과 작업을 많이 하고 싶은 이유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람이 부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써봤던 경우라든지 이런 건 크게 없으신 건가요? 그쵸. 보통은 제 목소리만 상상하고 사실 곡을 써서 그렇군요. 하다가 이렇게 입히니까 이제 그 사람 목소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줄까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돼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작업 방식을 좀 넓혀가는 상황이신 거군요. 네. 그래요. 디오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의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노래를 잘하는 작곡가, 목소리 좋은 작곡가의 되게 어찌 보면 힘든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래를 받는 사람이 가이드보다 못 부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디오 씨 같은 경우에는 노래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은데 이 곡을 누군가에게 줬는데 나보다 못 불러. 내게 난데? 이런 생각이 들면 상당히 곤란에 처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작곡가분들한테. 자, 그래요. 두 분과 함께 음악 작업 하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분이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이 요즘에 좀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라디오 나가면 이런 질문 꼭 받거든요. 그래 대부분 이렇게 가수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DJ 분들 중에. 근데 다 그냥 이렇게 DJ 분 성함을 얘기하거나 그러는데 저 진심으로 종현 씨랑 해보고 싶어요. 저 진심으로 오까지 나왔어. 네, 오종현 씨랑. 오종현 씨. 네, 종현 씨랑 저랑요. 진심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야 뭐. 그리고 시잼 씨라고. 시잼 씨라고 있는데 저랑 동갑. 그분도 장난 아니죠, 그래. 너무 잘하세요. 뭐 시잼 씨도 그렇고 키썸 씨도 그렇고 또 이제 뭐 힙합 대세잖아요, 요즘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힙합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 있게 보는 두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콜라보레이션. 저랑도 저야 사실 저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좀 쉽게 저랑 좀 디오 씨도 저야 작업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콜라보레이션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만들고 같이 또 내고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그렇게 무겁게 생각을 안 하고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오 씨는 또 누구 있으신지? 네, 저도. 이 사람들 진짜 제가 부름만 나왔다고 너무 하시네 진짜. 이 앨범 정말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전체 미니앨범이요? 그래서 목소리 한번 같이 작업하면은 물론 얼마나 좋을까. 감사하죠. 근데 디오 씨가 부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디오 씨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어쨌든 그래요. 자, 제 앨범에 두 분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이. 앞으로 나올 제 앨범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저의 앨범이. 자, 그래요. 키썸 씨. 네. 휴대폰에 2015년 스타가 된다. 이런 내용을 적어놨다던데요. 네, 제가 2015년에 스타가 된다라는 내용을 2013년도 핸드폰에 적어놨었어요. 정말요? 네. 예전이네요. 네, 그래서 2014년도에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1년에 목표를 10개씩 잡거든요. 뭔가 버킷리스트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는데 지금 한 7개 정도는 이룬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못 이룬 세 가지는 뭔가요? 스카이다이빙이랑요. 예. 그리고 원래 하루에 몇 개씩 감사하기 이런 거였어요. 그냥 물을 마시며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긍정적으로 살려고.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 날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좀 스카이다이빙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 아직 못 해봤는데. 저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겠죠.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디오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꼭 이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게 있으신지. 글쎄 그냥 저는 항상 좋은 곡을 좀 많이 쓰고 싶다 이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욕심꾸러기예요. 아티스트.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번 연도에도 또 계속해서 작업을 하실 테니까 네네네. 좋은 곡으로 또 함께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연 계획이나 공연 컨셉, 해보고 싶은 공연 컨셉 이런 거 있으세요? 제가 이제 14일 날 팬미팅을 처음으로 해요. 소규모로. 어디서 하죠? 50분만 뽑아가지고. 뽑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작은 공연장에서 하는데 네. 너무 지금 생각하면 떨려요. 지금도. 처음이라. 공연은 많이 해봤는데 이제 팬분들만 모아서 하는 건 처음이라. 그게 또 느낌이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너무 떨려요. 며칠이라고요? 14일이요. 14일 네. 날. 그래요. 예.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네. 티어 씨는 어떠세요? 저는 공연 계획은 아직 없고요. 사실 요즘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노래를 하는 것보다 좀 곡 쓰는 거에 대한 희열이 좀 더 커서 그래서 공연 계획보다는 좀 더 다른 아티스트랑 작업을 하는 거를 좀 더 계획을 많이 짜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로듀서로서 좀 더 많은 방면에서 네네네. 활동을 보여주시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끝곡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디어 씨의 라이브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곡 어떤 곡을 라이브 해주실지. 작년에 이제 이 곡은 1집에 있었던 곡이고요. 네. 지금 밤이랑 또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곧이죠. 그래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이 곡은 작년에 이제 아이유 씨가 한번 커버를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저보다. 그 노래 제목이 네, 12월 24일이라는 곡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죠. 네네네. 이번에 이브에 뭐 하실 계획이신가요? 글쎄요. 아직 계획을 잡진 않았는데 글쎄요. 집에 있지 않을까요? 그때 좀 나가야 될 것 키섭 좀 뭐 할 거예요? 저는 그래도 나가서 놀 거예요. 놀 거예요? 알겠어요. 네. 놀아줘요. 네네네. 자, 그래요. 티어 씨, 그러면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12월 24일 듣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재밌네요. 이게 디어 씨와 키썸 씨의 뭔가 이 오묘한 조합이란? 끝과 끝의 조합. 네. 장난 아닙니다. 자, 디어의 12월 24일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Every time I close my eyes 그날이 생각날 때면 Every time I close my eyes 다시 또 설레이곤 해 언제나 내 맘속에 그날의 그 순간들은 여전히 내 맘속에 고스란히 기억돼 The best scene of my life more than anything Day before last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벌써. 노래가 너무 진짜. 크리스마스 온 줄 알았잖아요. 저도 좀 살짝 뭔가 눈물이 맺히는 그런 거짓말. 좀 걸렸어. 거짓말했어. 눈물이 맺히다니. 되게 쑥스러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디어 씨는. 네. 그래요. 오늘 또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누고 음악 얘기도 많이 나누고 라이브도 들어봤는데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디어 씨 오늘 어떠셨는지. 좀 긴장을 많이 해서 좀 아쉽네요. 그럼 나중에 긴장 다 풀고 다시 나와주세요. 또 와주시면 정말 또 와주시면 너무 좋으니까 저야 뭐 이렇게 좋은 목소리 또 들을 수 있다니. 고맙습니다. 언제고 뭐 와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키썸 씨는 오늘 어떠셨는지. 생각보다 너무 편안히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조금 되게 가시방송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되게 이렇게 밑에서 주차장에서 뵀는데 되게 숫기도 없으신 것 같고 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편안히 해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아닙니다. 그때 제가 차에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요. 그러니까 눈 뜬 지 얼마 안 돼서 비몽사몽했어요. 어쨌든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두 분 다. 또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푸른 밤에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올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내성적인 성격과 얼굴에 있는 큰 점 때문에 나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에게 따돌림과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도 일보다는 성격과 외모를 이유로 혼나거나 비교당하는 일이 많았다. 그 스트레스 때문일까? 그날 나는 갑자기 몸이 아파서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다. 일에 차질이 생길까봐 미리 연락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비난뿐이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내가 출근하지 않아서 생긴 경제적인 문제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내 연락은 받은 적이 없다면서 나를 몰아세웠다. 그렇게 난 억울하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좌절감과 함께 사람을 무서워하게 됐다. 아파서 누워있는 나에게 가족들조차 이런 말을 내뱉었다. 네가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보지 않아서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하는 거야. 뭐가 아프다고 아까운 돈 들여서 응급실까지 왔니? 그래서 난 더 이상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그치던 친구들과도 멀어졌고 난 더 구석으로 숨어버렸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2년이 지났다. 지금은 어디든 나가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무서워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게 된다. 20대 중반, 경력 6개월. 이렇게 계속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들이 부럽기만 하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내 자리를 찾아갈 날이 나에게도 어서 빨리 왔으면. If you'd only let me, I could show you how to love. Take our time, let it all go. If you'd only let me, I could show you how to cry.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엘림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레이첼 야마가타의 You Won't Let Me 였습니다. 너무 좀 속상한 마음이 아린 그런 사연이었는데 글쎄요. 서서히 이제 사람에 대한 아픔이랑 통증도 다 알겠지만 좀 나오시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찌 보면 사회라는 것 자체가 이제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나가려고 이제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멋있게 느껴집니다. 받은 상처들이 또 있으시니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응원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자리, 그리고 본인이 갈 길 이런 것들 어서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사연을 좀 더 만나겠습니다. 2508님, 오랜 슬럼프에 빠져 있는데요. 전 푸른밤에서 쫑디는 그럴 때 일을 많이 만든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감당 못할 만큼 일을 많이 버려놓고 자급 받아가면서 일하니까 조금 부지런해진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공허하기도 하네요. 나쁘진 않지만 뭔가 텅 빈 느낌? 그래도 헛된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맙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뭐 제가 전에 얘기한 적 있었죠. 어떠한 슬럼프라든지 무언가를 이제 겪어내야 할 때 그 시간들을 좀 빨리 보내기 위해서 일을 많이 늘려가지고 정신없게 지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도움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공허한 느낌이 또 드신다고 하니까 그걸 또 해소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조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스타일은 다르니까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최민경님, 쫑디 저의 하나뿐인 동생이 입대를 해요. 지금 치킨 먹는데 손 떨린다면서 닭다리를 하나를 10분째 뜯고 있네요. 다들 가는 거지만 불안하고 떨리고 복잡한 마음. 동생 동현아, 건강하게 잘 다녀와. 누나가 해줄 수 있는 게 격려밖에 없네. 네가 잘 해낼 거라 믿는다. 사랑해, 쫑디도 응원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동생분 잘 다녀오시고요. 동현씨, 네. 저는 뭐 아직 안 갔다 왔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갈 입장이긴 하지만 친구들 다녀온 친구들도 있고 지금 들어가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를 나눠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다녀오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곳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들 불안하고 힘들고 그런 건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그런 것들도 물론 있을 테니까 가족분들이 좀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또 동현 씨도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가족분들 생각하시고 소중한 친구나 뭐 나의 지인들 생각을 하시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멋지게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7296님, 한동안 몸이 안 좋아서 못 듣다가 오랜만에 들어요. 기숙사에 사는데 오늘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극세사 이불로 바꿨어요. 푹신하고 부드러워서 기분이 좋네요. 나른하게 푸른밤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극세사 이불 요즘에 좀 또 추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포근한 이불들 많이 나오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 침대 시트를 바꿨어요. 까만색으로 그 이불 커버랑 너무 좋더라고요. 막 되게 까맣고 막 뭐 제 방하고도 잘 어울리고 좋아요. 이런 작은 거 하나 이게 인테리어 딱 바꾸기만 해도 기분이 환기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말입니다. 송유진님, 야근하면서 직장 동료들이랑 저녁을 먹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늦게까지 힘들게 야근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건 이 동료들이 있어서구나. 새삼 고마운 하루네요. 쫑디도 동료들과 멤버들과 함께여서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있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 또 있고 또 우리의 이름인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동료들도 그렇고 우리 함께 해주는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더더욱이나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큰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또 제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못했겠죠. 그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6702님,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요즘 매일매일 학교에서 공연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춤은 너무 좋은데 체중 감량이 쉽지가 않네요. 내일 하루도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힘내십시오. 파이팅이고요. 다치지 않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건강하게 하시고 무용 전공 멋진 또 모습으로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무용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물론 춤추고 이런 것들도 또 뭐 힘들 경우가 있지만 진짜 체중 감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진짜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분들도 막 그런 부분을 많이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힘내셔서 원하시는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까지 확실하게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길 체중 감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정기고의 그냥 네 생각이 나 그리고 페퍼톤스의 불면증의 버스 두 곡 듣겠습니다. 세상이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이 조용한 밤이 오면 그냥 네 생각이 나 라디오에서 계속 같은 얘기만 해서 잠이 오면
정기고의 그냥 네 생각이 나, 그리고 페퍼톤스의 불면증의 버스 두 곡 듣고 오셨고요.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좋아서 하는 밴드의 명왕성 듣겠습니다. 마음 없이 보고 싶다 말하지 말아요. 사람이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긴 어렵나 봐요. 그건 잘 알겠는데 막상 너무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징징대다 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누구나 다 힘드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너무 힘이 빠지고 입을 다물게 돼요. 그냥 괜찮다는 얘기가 듣고 싶었던 건데 말입니다. (9211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다들 지쳐서 이해할 힘이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누구를 이해하는 데에도 힘이 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또 해봐야 되니까요. 요즘 사는 게 다들 팍팍하니 남을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 주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오늘 끝곡 박지윤과 노을의 날 기다려준 그대 곁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가요.